안녕하세요. 우리 두산 주주님들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저는 장전 라이브로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프리마켓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0.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오늘 어수선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가 관세 서한을 우리나라에게 보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위성락 특사가 지금 아무런 성과를 아직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까지 관세를 추가시키겠다는 이런 서한이 왔기 때문에 오늘 장이 조금 어수선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미국은 어제 약 1%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미국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자리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관점은 미국이 과연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가든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관없이 지금 지수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도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커플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가는 계속적으로 위로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괜찮은 쪽은 원전과 AI와 조선 이쪽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반도체 쪽이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드디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계속적으로 서프라이즈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20%가 넘어가는 전년 동기 대비 좀 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었어요. 자, 일단 시장 상황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두산과 원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두산과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세 부분 관련해서 이 관세가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업종들이 좀 안 좋을 수가 있고 어떤 업종들이 좀 수혜를 받거나 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8월 1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떠한 흐름이 좀 나와주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잘 버텨주고 잘 위로 올라가자고 화이팅 100만원이라고 한 번씩 달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21선과 5일선이 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완전히 꽉 채워주면서 이렇게 눌렀다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옆으로 기다가 위로 가든지 아니면 아싸리 우리 개인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개미가 타지도 못하게 그냥 강하게 쭉 올려버리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중간하게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지금 차트는 일단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지금 차트는 뭐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어중간한 강함이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장이 시작하면서 정규장에서 이 자리를 메꿔주느냐 그리고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는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기타 법인도 이렇게 13,000원이나 들어왔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모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너무나 퍼펙트했다. 그리고 어제 프로그램도 일별로 봤을 때 어제 약 30만 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죠. 중요한 가격 라운드 피규어인 이 6만원 자리와 그리고 이날의 시가 그리고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 모습 이런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원전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리겠고 다른 원전들도 보면 지금 한전기술 좀 먼저 볼게요. 자, 이 한전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에 대장을 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두산이 이때 멈칫거리고 있을 때 이때 가장 큰 상승했던 게 바로 한전 기술이고 이거 이후로 상승했던 게 바로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얘가 이상할 정도로 가장 많은 하락을 했어요. 한전 기술이라고 하면 한국전력과 그리고 한전 기술 이 두 종목을
한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은 엄청나게 강하게 잘 버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두산, 그리고 BH, 그리고 우리기술, 한국전력 등등은 지금 20%에서 23% 정도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는 무려 28%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너무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오늘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은 지금 눈을 감고도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두산이 훨씬 더 좋다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우리기술과 두산을 한번 보면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기술은 이렇게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오히려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요일과 어제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줬던 건 두산과 그리고 우리기술 그리고 한국전력, 요거 세 가지였는데, 이 중에서 한국전력은 뭐 모든 에너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원전주에서는 두산과 우리기술만 원전과 SMR 외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전 종목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차를 살펴보면 어제는 약 20만 주 정도 좀 상환이 있었고요. 하지만 전혀 우려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일 동안 이렇게 약 28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세 번의 매도 동안 지금 나간 물량은 약 4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한 물량이 아직도 240만 주나 남아있고, 이 매수했던 자리들이 지금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올려서 수익 내기에는 지금 만약에 다 전부 다 매도한다고 하면 오히려 손절을 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지금 이렇게 관세 문제 때문에 다른 업종들, 특히나 자동차나 뭐 반도체 이런 쪽에서 악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이러한 수급이 다시 한번 우리 원전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광기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쇼커버링이나 쇼스퀴즈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쉽게 매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가 지금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느냐 이탈을 하느냐, 지금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탈을 해서 한번 이탈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탈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큰 하락이 이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이 자리, 이 자리와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한 번쯤은 조정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 매도를 하고서 주가 눌림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탈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이제라도 사야지, 이제라도 사야지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이 자리에서 매도했던 사람들,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많이 물려있는 상태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쭉 밀어버린다고 하면 지금 아직 매수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떼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린다고 하면 이 물량은 손절을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아래에서는 물량을 오히려 뺏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쉽게 이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고, 세력이 오히려 불쌍할 정도입니다. 세력은 지금 쉽게 막 올리기도 그렇고 내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원하고 있고 이 시대가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업종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관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바로 이 원전으로 더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관세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종목들, 이걸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실제로 미국과 전혀 연관이 없을 만한 그런 섹터를 한번 살펴보면 원전, AI, 로봇, 양자 좀 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 반도체, 내수 유통, 그리고 식품, 의류, 관광, 뭐 요 정도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미국과 원전 분야는 전혀 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도 원전을 원하고 있고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로봇, 양자, 얘들은
실질적으로 성장주에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특별한 실적이나 미국으로 수출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들이지 우리 실물 경제와는 지금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우리나라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중요한 부분은 원전은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AI와 로봇과 양자는 실적보다는 성장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자, 그러면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자, 일단 자동차와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당연히 단기적이겠죠. 지금 관세를 25%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중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나 미국으로 계속 공장을 옮기고 있죠. 그러면 이 공장이 다 완공이 되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업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에 현대차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이때는 고마진 정책으로 판매 대수가 부족한 걸 마진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채즘까지 발생이 됐죠. 그리고 반도체 부분 계속적으로 중국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안 좋아진다고 하면 내수 경기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전부 다 지갑을 꼭꼭 닫는다고 하면 당연히 내수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최대한 아끼려고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식품 물가, 여러분들 마트를 가보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거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먹을 것도 아끼고 의류, 옷 판매, 옷부터 안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년부터 사계절이 많이 사라져서 봄, 가을 옷은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특별히 여름 옷이나 겨울 옷밖에 없는데 지갑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여름 옷들도 많이 사지 않고 2월 상품 미리 사놓고서 내년에 입는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지금 중국이 다시 한번 하늘령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정말로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관광을 갈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 이게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저는 원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쏟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너무 좋은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원전이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강한 흐름을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뉴스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는 원전 산업 패권 전쟁 중이라고 뉴스가 나왔고요. 자, LS증권에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대비 원전 경쟁력 뒤떨어져 절치부심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는 원전 기술은 보유했지만 한국 대비 경쟁력 떨어져서 시장 신뢰도가 하락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사용 핵연료 원전 저장소 포화 고준위법 통과로 약 4조 원 시장 창출 예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캐스크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새로운 먹거리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27년부터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 시장은 단지 테마일 뿐이지 기술이나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이 원전 해체 승인이 날 때까지는 급등을 했지만 그 이후로 재료 소멸로 엄청나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프랑스와 미국은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요번에 우리나라보다 9조 원의 더 비싼 수주를 불렀는데 요거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한테 소송을 걸었고 체코에 소송을 걸었죠. 그러면 앞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과연 프랑스를 이용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프랑스는 이미 입찰에서 비싼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야 쟤들은 비싸다는 인식을 한번 심어주었고,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야, 쟤들은 소송까지 가는 개 진상들이구나라고 머릿속에 박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프랑스는 안 좋게 이미 인식이 찍혀버렸고, 미국은 독자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나 SMR 기업들, 오클로,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뉴스케일파워 등등 전부 다 우리 한수원과 기술 표준을 위해서 SMR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두산에게 가장 중요한 부품인 주기기와 그리고 주요 부품들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뉴스케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두산이 2천억이나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보다 더 뛰어난 원전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해외의 많은 나라들에게 원전까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두산과 한수원이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지금 400기가와트 5200조 시장, 이 시장 여기도 혼자 스스로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고, 미국도 전 세계 많은 유럽 국가나 아시아 국가들한테 원전 수출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수출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는 요번에 체코 수주를 통해서 약 1조에서 2조 정도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이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일을 하든 지네 스스로 SMR 기업들이 일을 하든 무조건 미국은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산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말씀드렸던 대로 원전 종주국 프랑스, 유럽 본진서 한국에 26조 원 완패. 체코는 유럽 국가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EU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됐다는 거죠. 앞으로 많은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뉴스. 자,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패싱을 한다고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강원에너지 미국 SMR 프로젝트 참여 핵심 설비 공급 초읽기. 우리나라 원전 중소기업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 하고 있고 핵심 설비를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문제도 우리나라 원전과는 결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작은 기업이 증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15년간 원자로 150기 신설, 중국 원전 산업도 미국 추월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미 중국은 미국보다 바이오도 앞서가려고 하고 있고요.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든 중국을 죽여놔야지만이 미국이 절대로 이 패권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 정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바이든 때도 반도체 계속적으로 판매 금지시키면서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너무나 강력한 상황이고 원자로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줄 누군가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K원전이고 그 중심에 두산이 있다는 거고, 미국의 원전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에 투자할 회사가 없기 때문에 두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은 계속적으로 위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수소 있죠, 담수화 있죠, 플랜트 있죠, 터빈 있죠, 신재생에너지 있죠. 지금 이거 하나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수소는 경단위 시장이 될 거고요. 가스터빈 천조 시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100조 시장이고요. 담수화 산업, 플랜트 산업, 이것도 수백조에서 수천조 산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빙하가 10년 안에 다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전 세계 육지가 30%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식량난, 식수난,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소이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담수화 산업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애플과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하면 유일하게 두산만이 그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제대로만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우리 두산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러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장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 약간 눌림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수를 보면 오늘 시작은 갭 상승을 했어요. 갭 상승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시가 대비 좀 눌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다시 한번 그저께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방을 향해서 또 우상향 해줄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다시 한번 좀 디커플링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여러분들 좋은 자리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전은 혹시라도 조정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죽을 수는 없다. 그리고 조정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영상 촬영 중에 이렇게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2.7%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 상승 아주 끝까지 유지돼서 오늘 이 신고가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상한가 81,700원, 지금 증권사 리포트 목표가죠. 이 목표가까지 그냥 그대로 쭉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